방법보다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방법대로 푸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풀이도 좀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패턴대로. 삼각형의 외곽성질을 잘 써서. 이 유형이 부메랑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공식이에요? 설마요. 부메랑 공식이에요. 이게 왜 부메랑 공식이냐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약간 뭐처럼 보이냐면 부메랑처럼 보여요. 여기 끝에 딱 잡고 휙 던지면 휙휙휙휙 팍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그렇다고 우리 서로 그냥 약속합시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끝에 자꾸 이제 휙 집어 던지면 휙휙휙휙 팍 이런 느낌이 들잖아. 부메랑처럼 생겼잖아. 부메랑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부메랑이 근데 부메랑이 뭔지 모르죠. 알죠? 그지? 그러니까 뭐 몰라? 아니 제가 아는 부메랑은 그 인스타 스토리에 있는 이제 긴 양말 이제 그 모양인데 이거는 적당히 그냥 이해합시다. 네? 적당히 그냥 서로 합의해 봅시다. 네. 부메랑 공식이라는 건데 이 체계가 이렇게 위에 개념 있는 데 있죠? 여기는 문제지만 그 위에 보면 개념이 있을 겁니다. 개념 위에다 써놓으세요. 부메랑처럼 생겼죠? 여기 있는 각을 A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각을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을 C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이 각을 X라고 했을 때 이 X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아주 쉬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나옵니다. 쓰세요. 그럼 이 문제도 여기서 이제 부메랑 여기 있죠? 여기 이제 X라고 표현되었네요. 이 각. 그럼 이 X를 구하시오. 그러면 30도 더하기 65도 더하기 40도 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105도에 30도가 있으니까 135도. 이렇게 정답이 구해집니다. 아셨나요? 예. 원래 풀이는 그렇진 않죠. 이거는 그냥 이제 많이 축약해서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패턴들을 설명한 거고, 원래 풀이는 이래요. 이 삼각형에서 요 밑에 있는 각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각을 그냥 뭐 Y, 여기를 Z라고 합시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면 180도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는 식 하나 더 필요한데, 위에 있는 각 A와 여기 각 B와 여기 각 C를 합치면 다시 180이 돼요. 그래서 65도 더하기 이쪽 각은 Y랑 30을 더한 각이죠. 더하기 이쪽 각은 Z랑 40을 더한 각이에요. 그러면 18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니 Y와 Z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넘기죠. 얘네들이 합치면 105도, 거기다 135도. 그럼 여기 180에 135도를 뺀 몇 도가 남나요? 45도가 남아요. 됐죠? 네. 근데 Y 더하기 Z가 45도이기 때문에 이 45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X 플러스 45도가 다시 180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80마이너스 45도, 135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원래 원풀이에요. 이게 원래 풀인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메랑 공식을 알아두시면 여기저기 좀 쓸모가 좀 있는 거죠. 좀 빨리 풀 수 있는 풀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익히는 게 좀 좋을 듯 해서 이게 좀 더 쉬운 문제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죠? 그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는 뜻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뜻.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그럼 성질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두 밑각 크기가 서로 같은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 이등변이 있네요. 밑각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쪽 꼭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 선분이 서로 같이 내려오죠. 그럼 내려왔을 때 밑에 놓여있는 이 각을 보통 밑각이라 불러요. 그럼 이게 X면 여기도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그치, 한? 이것도 X가 돼요.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어디를 잘 보셔야 될까요? 이 다음 포인트는 어딜까요? 푸신 분들. 저요.
각 어디를 구하시는 게 포인트죠? CAT. 그죠? CAT. 이쪽을 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거는 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삼각형 외곽성질을 쓰시는 겁니다. 얘 X, 얘 X. 한 내각 바깥쪽에 놓여있는 이 각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 안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을 더한 거와 같다. 그래서 몇 X가 되죠? 2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등변이죠? 이변 길이, 이변 길이 또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쭉 두 개 선분이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이 밑각과 이 밑각 서로 같으니까 이게 2X면 여기도 2X입니다. 다음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다음 그 삼각형 D, B, C의 그 D, B, C? 모든 각을 더한 다음에 거기 그 이제 그럼 4x잖아요. 근데 이제 삼각형 모든 각의 아쉽습니다. 말 잘라서 미안한데 아닙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120도. 그리고 삼각형 D, B, C에 이쪽에 있는 내각이 몇 도죠? X죠. 여기는 몇 X예요? 2X죠. 그럼 얘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인 X랑 2X를 더한 거와 같아요. 따라서 3X가 12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몇 도가 되죠? 40도가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저 원시적으로밖에 없구나. 이제는 제대로 배우시면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외곽 이등변 삼각형 성질과 외곽 성질을 번갈아 가면서 잘 쓰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번갈아 가면서. 자, 근데 얘도 약간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문제 풀다 보니까 지금 쉬운 것만 설명드리면 안 되긴 하나 쉬운 방법만 설명드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자, 잠깐 보실까요? 잠깐 보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죠.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몇 x가 되는 거죠? 3x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느낌이잖아.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게. x, 여기 x, 여기 2x, 얘 2x, 얘랑 얘랑 더해서 3x. 따라서 여기 조그맣게 주어진 이 각의 얘가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3배. 그럼 반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나누기 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는 120이 이렇게 넘어갈 때는 나누기 3이니까 네, 40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좀 쉽게 풀면 그래요. 근데 변의 길이가 1개, 2개, 3개 같잖아요? 네. 3개 같기 때문에 여기 x면 여기는 3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93번도 이제 가능해져요. 아까 원풀이대로 배우면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얘 23도. 그럼 여기 몇 도예요? 23도. 그럼 여기 몇 도죠? 23도에 몇 배? 2배요.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더하니까. 그럼 몇 도인가요? 46도요. 그럼 여기도 46도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각은 46과 23으로 되어 있으니까 69도. 이거 몇 배였죠? 3배. 됐니? 근데 이게 하나 더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하나 더 그려지면서 이게 69도면 여기도 69도가 돼요. 이 각은 180-69. 정답은 11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났는데 원래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를 구하는 건 별 재미가 없어. 이 각의 크기를 알면 이 각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원래 재밌게 만들려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다가 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미난 문제입니다. 이 각. 네, 무슨 재미없겠습니까만은. 네. 하은이만 인상 쓰고 있어요. 무슨 재미가 어딨어? 근데 여기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x였다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몇 x일까요? 4x가 됩니다. 저각의 4배가 돼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x, 그럼 여기도 x. 여기는 2x. 여기 2x. 그럼 여기는 3x. 그럼 여기가 3x예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얘가 외곽이에요. 외곽. 이 내각의 외곽. 그래서 이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것 같은데 여기가 x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3x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은 4x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문제가 이렇게 여기 각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23도의 4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근데 x의 4배를 그럼 어떻게 알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A, B, C의 각도가 지금 그 미지수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가 말한 건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 미지수로 되어 있으면 이 각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얘가 x면 여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 160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160도는 저 x의 4배니까 x는 따라서 40도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이제 이 문제를 갑시다. 이 유형으로. 이 유형은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를 쉬운 풀이를 설명드리면 애들이 거의 문제를 이렇게 원풀이대로 안 푸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거는 좀 더 쉬운 풀이를 보여주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주저가 되는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이 x는 계산할 게 없어요. 35도예요. 어떤 느낌 푼 것 같죠? A의 반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왜 A의 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럼 여기는 x는 몇 도일까요? 40도. 여기 있는 x는 몇 도일까요? 52도. 52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나면 애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죠. 제대로 된 풀이를. 근데 제대로 된 풀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쉬운 풀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원풀이입니다. 원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각이, 이게 점점이라는 얘기는 같은 각이, 이게 원래 각 B를 같은 각 두 개로 나눠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점점 여기 XX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점 X로 식을 세우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미지수 처리할게요. 얘를 스몰 b로 합시다. 각 B에 있는 각이니까. 그럼 얘도 이제 스몰 b가 돼요. 얘는 스몰 c로 합시다. XX 말고 그냥 스몰 c 이렇게 쓸게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삼각형은 여기를 먼저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 삼각형 A, B, C. 여기 70이죠? 여기는 2B입니다. B가 2개. 여기는 C가 2개. EC예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 외곽선을 쓰는 거예요. EC의 크기는,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인 2B랑 70을 더한 거와 같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번에는 어디 보시냐면 두 번째는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D, 여기 B, 여기 C,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X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구하는 각이에요. 여기는 B 하나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C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도 외곽선을 쓸 수 있어요. C라는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인 B랑 X를 더한 거와 같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굴 구하는 거죠? X를 구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B를 이렇게 이항시키시면 돼요. 그럼 C-B가 원하는 답이에요. 근데 C-B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2B를 이쪽으로 잠깐 살짝 넘겨주세요. 그러면 2C-2B는 70이 되고 우리는 2C-2B가 아닌 C-B를 원하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시면 돼요? 2로 나누시면 돼요. 나누면 C, 마이너스 나누면 B가 남고 70을 2로 나누면 35도가 됩니다. 근데 이 C-B가 결론은 X가 되기 때문에 이게 35도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x는 왼쪽에 있는 70도의 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형일 때 이렇게 풀어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선분의 이름이 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이등분선은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등분선 반으로 나눈 건데 뭐를 반으로 나왔냐면 삼각형의 한 내각을 이등분한 선이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고 얘도 이등분선이죠. 이 각을 반 나누잖아. 그치? 근데 이 각은 외곽이에요, 내각이에요? 삼각형 ABC로 본다면 얘는 외곽이죠. 얘는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이 문제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긴 각이에요. 내각의 이등분과 외곽 이등분이 만나서 생긴 각의 크기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위쪽 각의 딱 정확히 절반값이 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왜 그런지 잘 봐. 살짝 이제 지워도 되겠죠? 다 설명했으니까. 잘 보세요. 지우면 안 됐나? 자, 필요한 데다 선생님이 네모표를 해드릴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잠깐만 보실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x가 우리 지금 식 푼 걸 보여드렸죠? 구하라는 x는 뭐에서 뭐를 빼는 거죠? C에서 B. x는 C에서 B를 빼는 겁니다. 근데 왜 아까 이 x가 왼쪽에 있는 70도의 반이라고 그랬냐면 70도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70이잖아요. 70은 C-B의 몇 배예요? 2배인 거예요. 다시 내가 구하는 각은 x야. 내가 구하는 x는 C-B예요. 근데 70은 C-B의 몇 배냐면 2배예요. 반대로 그럼 x는 위에 있는 70의 2C-2B인 70의 절반값이니까 35가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의 풀이를 잘 기억하세요. 오른쪽 풀이. 오른쪽의 풀이에 보면 여기는 70은 EC-2B라고 그랬죠. 됐니?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다시 오른쪽 풀이에 보면 여기는 X는 C-B라고 그랬죠. 그 둘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70이라는 각과 X라는 X라는 각의 관계를 보니까 C-B의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70이 나오는 거고 다시 EC-2B의 나누기 1을 하면 C-B는 X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2배와 절반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각의 절반값이 오른쪽에는 X가 되는 겁니다. 언제 쓰는 거라고요? 내각과 외각이 만나는 교점에서 각을 구하라면 왼쪽과 크기의 절반값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풀이로 여기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 풀이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쉽게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답을 마지막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차 확인해 보시고 웬만하면 이 풀이로 웬만하면 지금 여러분 연습하세요. 여러분은 답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수학적 실력을 쌓으려면 쉽게 푸는 방식만 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식 쓰고 정리하고 그들의 연관성대로 식을 만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거지 저 답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요? 선생님은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풀라고 저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이게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 문제까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5분 쉬었다가 할게요. 문제는 해봤어요. 자, 무슨 모양이에요? 별 모양이죠? 그치? 이렇게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이 뭐 얼마나 이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별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 끝에 있죠? 그 별 끝쪽에 붙어 있는 각이 총 몇 개인가요? 5개죠? 얘를 순서대로 A, B, C, D, E라고 부르면 A, B, C, D, E를 다 더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이름은 별 공식이에요. 실제로 있는 곳인가요? 그럴 리 없죠. 네, 별 공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별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별은 저렇게 안 생겼죠. 근데 왜 별공식이에요? 저 모양을 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 너는 저 모양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거 왜 별로 제가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잘 정의할 수 없으면 남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뭐. 네, 이게 별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을 별 모양이라고 불러요. 제가 저도 네.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틀린 게 확실한 건 따라하시죠. 지금 그럼 자, 끝각조 5개 더하면 180이 된다. 근데 이것도 좀 쉬운 느낌으로 문제를 풀 때 하라는 거고 이거대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이거 x까지 다 더하면 180이죠. 그럼 따라서 x를 구하려면 요 4개 각을 다 더한 값을 180에서 빼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2개 더하면 80, 여기까지 오면 110, 110을 35에 더하면 145. 그럼 x는 180 마이너스 145, 35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쉬운 겁니다. 쉬운 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배워봅시다. 이게 왜, 도대체 선생님, 이거는 왜 성립하는 겁니까? 이 별 공식은 왜 이런 규칙이 성립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잘 보세요. 각을 한쪽에 다 몰아놔야 됩니다. 각을 한쪽에 다 몰아놔야 돼요. 어느 쪽에 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몰아놓는데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가 몰아놓을게요. 이쪽에다가 각을 몰아놓겠어요. 무슨 도형이죠? 저 표시한 건 무슨 도형이에요? 네? 삼각형이죠. 그렇지? 삼각형의 내각, 안에 있는 각 3개 합치면 몇 도가 되죠? 180이죠. 근데 이 삼각형에 여기 있는 각은 지금 A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 각을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각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삼각형에 얘는 외곽인 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인 얘랑 얘를 더한 거 같죠? 네. 얘가 C 플러스 2라는 각으로 표현돼요.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인 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얘 빼고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B 더하기 D인 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쪽에 이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었죠.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인 얘랑 얘를 더한 거와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이 빨간색 부분에 이제 각이 다 모였죠.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A와 C 더하기 E와 B 더하기 D를 더하면 180도. 삼각형의 세 각을 합친 180이 돼요. 그래서 얘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봤더니 A, B, C, D, E로 표현되고
180인데 이 각이 다 어디 있었냐면 이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각들, 이 5개의 각을 다 더한 게 이거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별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풀이를 이해하시고 좀 짧게 풀이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두면 약간 수학의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수학이 좀 고리타분하고 막 증명 위주로 막 복잡하게 식이 써지기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풀이를 뭐 별공식, 부메랑 공식, 말도 안 되는 이름 붙여가면서 자꾸 설명드리는 게 체계도 없는 이런 공식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좀 흥미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좀 흥미를 좀이라도 이런 걸 보시면서 흥미를 좀 가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얘네를 원풀이나 좋은 풀이는 생략하고 막 답만 구하는 과정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12개인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A, 15각형의 한 꼭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를, 이번엔 삼각형 개수죠. 이게 책에는 여기 없는 내용인데 요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삼각형, 사각형, 뭐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각형, 뭐 육각형도 있을 테고, 근데 다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 다음은 대각선의 총개수, 그 다음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 책에서는 이 위에 2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마지막 줄은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죠?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없죠. 그렇지? 없어요. 얘는 몇 개죠? 2개. 네. 한 개. 그렇지? 얘는 몇 개인가요? 2개예요. 그럼 쓰다 보니까 이렇죠. 삼각형일 때는 답이 0이에요. 사각형일 때는 1이고요. 오각형일 때는 2입니다. 무슨 규칙이죠? 각수에서 꼭지점이나 각의 개수에서 3을 뺀 거죠. 네. 이렇게. 따라서 이게 N각형이 되면 공식을 이해되니까 N각형이 되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N-3이 돼요. 대각선의 총수는 얘는 0개, 얘는 2개, 얘는 5개. 어떻게 구한 거죠? N 곱하기 N-3을 2로 나누었다. 이런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인데 얘는 없죠. 대각선이 없어요. 그럼 내부에 만들어진 삼각형 개수는 몇 개인가요? 1개입니다. 얘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요. 그럼 내부의 삼각형이 몇 개로 나눠지죠? 2개로 나눠집니다. 얘는 한 꼭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 개수가 몇 개로 쪼개지죠? 3개로. 얘의 규칙이 뭘까요? 빼기 2예요. 네. 빼기 2가 맞습니다. 얘보다 하나씩 크니까. 빼기 3이 아닌 빼기 2로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한 꼭지점에서 그어서 만들어지는 대각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라면 공식은 n 빼기 2가 정답이에요. 자, 이제 문제에 맞게 풀어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12개인 다각형에서, 그럼 12각형이겠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A는 12-3, 9. A 값이 9해졌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15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개수 B, B는 15각형 빼기 삼각형 개수는 2, 13. B 값은 13이에요. 그 책에서 원하는 답인 B-A 값을 계산하시오. 13-9.
4가 네,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런 공식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라 라는 거예요. 이 공식은 뒤에 나올 겁니다. 또 삼각형 내각의 총합할 때 이거 나오니까 이 공식 잘 기억해 두세요. 내부에 만들어진 삼각형 개수는 n-2라는 것. 원탁에 8명이 둘러 앉았습니다.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악수는 모두 몇 번 하게 됩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 이름이 여학생처럼 보이죠? 장발의 남학생은 아닌 것 같죠? 효은이에요. 효은이가 옆에 있는 친구들과 네? 효원이는 장발이 나왔어. 아, 참. 아, 웃지 말았어야 되는데 웃었어. 네. 이 효은이가 근데 나는 아니 성을 아직 말 안 했잖아. 성은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저 효원이가 이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혼 학생이에요. 이혼 학생. 이혼 학생이 옆에 있는 남학생처럼 보이죠? 네, 민준이라는 남학생과 악수하기 싫은 거죠. 네, 악수하기 싫은 거야. 옆에 있는 이 친구, 남학생이 여학생 구분 안 되네. 기본적으로 아닌데? 남학생이 여학생이야? 이거 이제 남학생이야? 네. 은찬이는 학생이? 아니 성 얘기 안 했잖아요. 은찬이는 노은찬일 수 있잖아요. 네. 은찬이 아니다. 네. 은찬이는 성 말 안 했잖아요. 이민준이 씨 있잖아요. 네, 이렇게 3명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용훈 학생이 이민준과는 손도 잡기 싫은 거예요. 악수라도 하기 싫은 거죠. 노은찬 학생과도 왼팔을 지금 다친 거야. 이 친구랑은 왼팔을 다치는 바람에 악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른팔은 멀쩡하지만 이민준과는 악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학생이랑은 악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용훈 학생이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수할 수 있어요. 공공을 배웠어요. 저기 반대편에 있는 애랑 어떻게 악수를 해요? 팔이 기니까요. 롱팔이라. 그만큼 길이라고요? 네. 몸하고 팔에 롱팔이에요? 네, 롱팔이에요, 롱팔. 네, 롱팔이요. 다리도 길고.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효원이는 살이 아니었어. 네. 효원이는 살이 아니었어.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악수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마치 다각형의 형태로 본다면, 이웃하는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과 연결한 것처럼 보이죠? 결국 이 선분들이 각각 뭐가 되냐면,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대각선의 뜻이 그거잖아요. 이웃하는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그게 대각선이니까, 결론은 모두, 악수 횟수를 모두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대각선의 총개수를 구하란 말과 결과적으로는 말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다는 뜻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각선 총개수 구하는 공식은 각수 혹은 꼭점 개수 곱하기 n-3 걔를 2로 나눈 값이죠. 그럼 지금 꼭점 몇 개인지 봐야 되겠죠? 8명 있으니까 팔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8 곱하기 5를 2로 나눈 값. 그래서 정답은 총 20번의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제로 해석이. 그리고 혹시 참, 여기서 세영이랑 집이 가까우신 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게 되면 그 내부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설명했는데. n 빼기 2개. 네. 근데 지금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사각형의 이 내자는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내각의 총합은 몇 도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360도인 걸. 그럼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 이 정도 알고 있지 않나요? 아니?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720도. 이 정도 알고 있지 않나요? 모르잖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각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각의 크기가 커질 텐데 그때 이게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그 구하는 패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깬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는 n-2개입니다. 근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갰던, 대각선을 그었더니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지죠? 2개로 쪼개지죠? 근데 삼각형 하나당 내각의 총합이 몇 도예요? 180도예요. 그래서 180도가 몇 개? 2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3개로 나눠지죠. 그럼 내각의 총합을 계산할 때는 안에 들어있는 값을 다 합치다 보면 180도가 3개가 덧셈돼서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육각형일 때는 180 곱하기 4겠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처리된 거냐면 이걸 계산한 거거든요. 각수에서 2개를 뺀 숫자. 그래서 n각형의, 여기 공식 이렇게 나온 거죠.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180도는 삼각형 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고 얘는 한 꼭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써놓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180 곱하기 내부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를 곱하면 안에 만들어지는 총 내각의 총합을 구할 수 있고 정다각형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정다각형들은 각각의 내각의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다각형이야. 모든 내각이 다 같은 게 정다각형이니까. 그럼 내각의 총합의 공식, 내각의 총합을 총 꼭지점의 개수 혹은 각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 한 꼭지점에서 만들어지는 내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게 이 공식이에요. 180 곱하기 n-2 이게 내각의 총합. 걔를 꼭지점 개수 n개로 나누게 되면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옵니다. 여기 얘가 나왔죠.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육각형의 전체 각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공식이죠. 180 곱하기 6-2. 그럼 180 곱하기 4가 되죠. 걔를 육각형이니까 6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약분하면 30이 남고 곱하면 120도가 된다. 정육각형은 한 각이 120도, 그 6개 모여서 720도를 만든다라는 뜻이지. 자, 그 내용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자, 보세요. 좀 전에 내각의 총합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뭐라고요? 180 곱하기 n-2 이게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아닌 외곽의 총합을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외곽의 총합. 얘는 각수와 상관없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각수와 상관없이 항상 외곽의 총합은 360도가 됩니다. 그럼 내각은 각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식은 있지만 각의 개수에 따라서 계속 내각의 총합이 바뀌어요. 삼각형 내각 총합 180, 사각형은 360, 오각형은 540, 육각형 720 이렇게 바뀌어가죠. 근데 외곽의 총합은 각수와 관계없어요. 삼각형 외곽의 총합 360, 사각형의 외곽의 총합 360, 오각형의 외곽의 총합 360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증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여러분 쉽게 이해해보자.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래요. 잘 봐. 쉬운 도형을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에 이 외곽, 이 외곽, 이 외곽을 더한 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다 외곽이잖아요. 근데 이게 삼각형을 여기는 이 내부의 공간을 좀 줄여 봅시다. 약간 이렇게 직선들 좀 더 가깝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좀 더 가깝게 모이기 시작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아까 가게 크기는 똑같이 그린 겁니다. 근데 조금씩 안으로 이렇게 내부의 공간을 줄여가지고 줄이도록 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1이 갈 테고 여기 있는 각은 1이 갈 테고 여기 있는 각은 1이 가겠죠. 좀 더 모으고 좀 더 모으면 어떻게 모양인지 만들어지지 마지막에는 이걸 좀 더 계속 모아서 무한히 가깝게 모아서 여기는 이 내부 공간이 거의 점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있는 아까 말했던 이 각은 1이 갈 테고 이 각은 여기 보였던 이 각은 1이 갈 테고 이 각은 1이 가는 것처럼 보일 거란 얘기예요. 됐나요? 이거 다 더하면 몇 도죠? 360도. 뭐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증명할 방법이 있는데 좀 여러분한테 좀 쉽게 이해하게 만들려면 도형 하나 그려놓고 외곽을 표시한 다음에 이걸 안으로 쭉 내부의 이 공간을 쭉 줄여서 계속 이렇게 약간 동영상스럽게 모아가서 내부의 이 공간이 마치 점처럼 보일 정도로 딱 붙게 모양을 만들면 외곽의 총합이 360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납득이 좀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게 편해요? 외곽의 총합을 구하는 게 편해요? 외곽이 아무래도 문제 없이 쉬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360. 그렇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내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외곽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문제 풀이가 더 사실은 쉬운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각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칠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대놓고 이걸 쓰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 공식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대놓고 내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외곽을 적당히 이용하면 내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각을 구하는 것보다 외곽을 구해서 외곽과 내각의 합이 몇 도죠? 외곽과 내각의 합이 몇 도예요? 그 성질을 가지고 외곽을 구해놓고 나서 내각을 거쳐서 내각을 구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풀 수 있냐면요. 여기는 쉬우니까 좀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뒤에 유형을 잠깐 봐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뒤에는 유형을 좀 봅시다. 뭐 이런 것들 유형을 하나씩 빨리 볼게요. 508번 다음 내각 크기의 합이 900도인 다각형이 몇 각형입니까? 물어봤죠? 이건 그러면 내각의 총합을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각 총합 구하는 공식이 180 곱하기 n-2 이게 얼마예요? 900. 그죠? 약분하는 겁니다. 0 하나 지우시고요. 이렇게. 곱셈이니까 약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9로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남을 테고, 9로 약분하면 10이 남겠죠. 다시 2로 약분하면 여기 1이 남고, 여기는 5가 남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식을 써보면 n-2는 5라는 결론이 되고, n각형을 구하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하게 되면 칠각형. 그래서 n은 칠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얘기죠.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약분 천천히 하시면서 일일이 계산하는 게 불편하잖아. 이건 분명 이러지 마시고 미리 약분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한 겁니다. 약분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이쪽 513번은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 3x 더하기 140 더하기 2x 더하기 110 더하기 115 하면 이거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 오각형 내각의 총합은? 오각형 내각의 총합은? 540. 그렇죠? 이거 다 더하면 540도. 그래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복합적인 문제죠. 앞쪽에 배웠던 대각선 문제를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서 이거 잘 봐야 돼. 헷갈리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3개예요. 몇 각형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n 빼기 3. 그게 3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몇 각형이에요? 육각형이라는 얘기야. 육각형의 정육각형이죠. 그러니까 정육각형의 한 내각 크기를 구하시오. 그럼 방식은 정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한 값을 뭘로 나누시면 되죠? 6으로 나누시면 정육각형의 한 내각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정육각형의 내각 총합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80을 곱해야 되죠. 내부의 삼각형 몇 개? 6-2 4개.
집에서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를 뭐로 나누죠? 6으로. 약분하면 30, 곱하면 120도. 됐니?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내각을 구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외곽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면, 내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외곽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랬죠. 맞니? 맞아요? 잘 들어. 지금 이게 몇 각형이에요? 우리가 풀고 있는 게 몇 각형이죠? 정육각형이에요. 그렇지? 정육각형은 내각이 몇 개야? 6개죠. 그럼 외곽이 몇 개예요? 아니, 내각과 외곽은 개수가 똑같잖아. 여기 외곽 하나, 여기 외곽 하나, 여기 외곽 하나, 이 내각 바깥쪽에, 내각의 바깥쪽에 여기 외곽 하나, 내각 바깥쪽에 여기 외곽 하나. 맞아요? 내각 바깥쪽에 여기 외곽 하나. 내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외곽도 몇 개예요? 6개지. 그렇지? 근데 이 6개의 각이 다 똑같은 각 아니야? 정육각형은 내각 크기가 다 똑같잖아. 그럼 외곽 크기도 다 똑같겠지. 맞니? 그럼 외곽의 총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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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몇 개 더해요? 6개. 6x. 그게 몇 도가 되죠? 360도.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는 60도. 한 외곽 크기가 60도야. 따라서 내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죠?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보다는 오히려 이 풀이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각만 고집하지 말고 문제를 봤는데 특히 정다각형 같은 케이스 있잖아요. 정다각형에 뭐 내각과 외곽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내각을 구하는 것보다는 외곽 쪽이 훨씬 더 문제 풀이인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걸로 풀라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더 쉽잖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게 쉽지. 이거보다는 내각보다는 외곽이 쉽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저런 거는 521번 같은 경우도 x나 y를 구하는데 x나 y를 구하는 거죠. 여기 x는 금방 구해지잖아요. 몇 도예요? 50도잖아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는 y를 구하려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이게 45도면 여기는 135도. 여기 50이면 여기는 130도. 여기를 뭐 z라고 합시다. 그러면 z 더하기 135 더하기 120 더하기 90 더하기 130 더하기 130을 다 더하면 각이 몇 개죠? 6개. 육각형의 내각이 총합 720도.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신 다음에 일로 넘겨서 빼내면 z의 각이 나오죠. 그럼 z를 180에서 z를 빼내게 되면 그때 y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있겠지. 근데 이 방식보다는 뭐가 더 유리해요? 외곽이 더 유리하다고, 외곽이. 외곽. 여기 y 보이죠? 외곽 45도. 그럼 여기 외곽은 몇 도일까? 60도. 여기 외곽은 90도. 여기 외곽 50도. 여기 외곽 50도. 그럼 y 더하기 45 더하기 60 더하기 90 더하기 50 더하기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외곽을 다 더하면 몇 도? 360도.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건 숫자도 크고 계산도 좀 이거 다 일일이 구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 차라리 외곽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이런 경우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풀이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씩은 설명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빈자리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요. 없던 선을 걷겠다는 뜻이야. 긋고 이 각을 지금 x가 안 보이니까 x라고 합시다. 이 각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알아두셔야 될 게 x하고 y를 더하면
여기랑 맞닿고 있는 이 삼각형의 위쪽에 놓여 있는 두각 35와 55를 더한 값과 같아요. x 더하기 y는 그러니까 x가 35, y가 55 이렇게 딱딱 각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더한 각 크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더하면 이게 90도가 되겠죠. 됐니? 그리고는 보세요. 여기 A 보이죠? 여기 B 보이죠? 여기는 뭐가 보여요? C 플러스 X가 보이죠?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D 플러스 Y가 보여요. 여기는 E가 보이고 이 각을 다 더하면 몇 각형의 합을 구한 게 되는 거죠? 오각형의 합을 구한 게 됩니다. 이 보조선 하나 긋는 바람에 이게 오각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540도. 됐니? 근데 문제에서는 얘만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얘만. 여기 이제 위쪽식을 정리해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X하고 Y를 더해서 540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까 X하고 Y를 더한 게 몇 도였죠? 이게 90도예요. 여기가 90도. 그럼 따라서 얘만 구하려면 540에서 90을 빼낸 정답이니까 몇 도가 되죠? 45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이 자세히 안 된 부분이 어디죠? 여기 사실은 뭉뚱그려서 넘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잖아요, 여기. 왜? 왜 X와 Y를 더하면 위에는 35와 55를 더한 것과 같은 거지? 이건 이유는 말 안 했잖아요. 아닌가? 자, 이거는 왜 그런지 여기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선생님이 여기다 보조선을 그었었죠. 그치? 여기다 이제 X를 썼어요. 여기를 Y로 썼었고, 여기를 Z라고 합시다. 이 각을. 여기 X하고 Y하고 Z를 모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X하고 Y하고 Z를 더하면 180.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Z야? 여기는 뭐가 되죠? 얘도 Z가 되잖아요. 막곡지각이니까 서로. 이게 Z가 되는 거예요. 막곡지각. 그럼 Z에다가 위에 있는 55도랑 35도를 더하면 얘도 무슨 동이죠? 이것도 삼각형이잖아. 몇 도가 나오죠? 180. 근데 Z는 X 더하기 Y랑 더하면 180이 되기도 해요. 근데 똑같은 Z는 35 더하기 55랑 더해도 180이 돼요. 결론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X 더하기 Y한 값이나 35 더하기 55한 값이나 같다라는 결과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각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네, 이렇게 나머지 A, B, C, D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풀고자 한다면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각이 몇 개예요? 5개지. 그치? 540도야. 왜 5개? 왜 540도? 각이 5개라는 얘기는 오각형을 떠올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540에서 뭐를 빼내시면 돼요? 35랑 55를 빼내시면 네, 저 나머지 5개 각을 다 합친 각이 나온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풀이들이. 죽을 것 같아요. 네, 이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건 외곽성질 이용하는 건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고 마지막 얘만 봅시다. 네, 여기 마지막 용이니까 531번 다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예요.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게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이에요. 네, 정오각형의 X를 구하는 겁니다. 잘 봐라. 마지막 문제니까. 이것도 거의 공식처럼 애들이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몇 도죠? 오각형의 내각의 총합 540도죠. 540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도인가요? 오각형의 내각 총합이 540인데 정오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5로 나누면 108도가 나와요. 이게 108도야. 근데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 이등변. 이등변이에요, 이등변. 이등변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그럼 180에서 108을 빼면 72가 남아. 71을 둘로 나누면 각각 36도씩 가져갑니다. 괜찮니? 네. 그럼 여기는 다를까? 아니요. 같아요. 형은 얘랑은 합동인 삼각형이잖아. 네. 똑같은 동이죠? 그럼 여기도 그건 108도가 되고, 이등변이니까 얘 36도가 되고, 얘 36도가 되고. 됐니? 그리고는 여기 있는 각 세 개를 다 합치면 몇 도가 돼야 돼요? 다시 108도가 돼야 되죠. 네. 그러면 36 더하기 x 더하기 36 하면 108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x는 108에서 72를 뺀 값이니까 다시 36이 돼요. 몇 등분이 된 거죠? 108도가 몇 등분 된 거예요? 3등분 된 거죠. 3등분. 그러니까 정오각형에 대각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대각선 긋고 이렇게 대각선 긋잖아요. 그럼 여기는 108도가 36, 36, 36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알겠니? 정말 알겠어요? 네. 정오각형 대각선을 그어 몇 도라고? 36, 36, 36이야. 그럼 잘 봐. 여기는 몇 도일까? 그럼 여기는 여기잖아요, 여기. 108에 3등분 중에 두 개를 가져간 거 아니야? 그건 72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70. 그렇게 되는 거예요. easy. 이렇게 쪼개죠? 이렇게 쪼개요. 여기 몇 도예요? 36. 여기 몇 도? 72도. 그치? 계속 그런 식이야. 이등변. 됐니? 이등변. 맞아? 그럼 내부에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일까? 정오각형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의 정오각형을 축소시켜 놓은 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야? 108도야. 정오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몇 도야? 72도야. 또 이 내용이야. 36, 72, 72. 아까 이 이등변의 조그만 것. 주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계속 그런 식이에요. 큰 정오각형의 내부에 있는 이 도형은 작은 주니어. 작은 정오각형. 여기는 이 이등변. 큰 이등변. 36, 72, 71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조그만 꼬마 이등변. 됐나요? 꼬마 이등변. 그럼 꼬마 이등변이 많지 않나요? 여기도 꼬마 이등변. 그렇지? 만들면 돼, 아무거나. 꼬마 이등변. 뭐 이런 식이에요. 꼬마 이등변. 각도는 계속 36, 70, 70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등변. 108, 36, 36. 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규칙성을 가지고 크기만 틀리지 모양이 똑같은 도형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각을. 자, 과제는 어디까지인가요? 뭐 이번에 좀 적게 해주시면 여기까지죠. 네, 554번까지가 과제입니다. 554. 잘 표시했나요? 554. 554까지. 네. 표시 안 하신 분 없죠? 네. 화요일에 검사했는데, 저 과제를 체크 잘못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마. 554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